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번에는 우리 이어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연속 확률 변수 Continuous Random Variable. 우리 앞에서 이제 이산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정의부터 살펴보죠. x가 실수 전체 혹은 어느 구간에 포함되는 실수 전체의 값을 취하는 연속성을 갖는 확률 변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연속성이라는 말, 그 말 때문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는 말이 붙었고, 이번에는 앞에 이산과 다른 점이 뭐예요? 어느 구간에 포함되는 실수 전체 값이라는 얘기죠. 실수값. 앞에서는 우리가 유한계 또는 가산 무한계라고 했는데, 셀수가 있어야 됐죠. 그 딱딱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실수 전체의 값을 그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연속성을 갖는 확률 변수의 경우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죠. 자, 여기 똑같이 확률에 대해서 써놨어요.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럴 때 앞에는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지만 여기서는 인티그레이션, 즉 적분을 해서 a에서부터 b까지 모든 값을 적분하는 그러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 앞에하고 똑같이 연관시켜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합시다. small fx라고 써놨어요. 그쵸? 소문자 fx. 요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요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죠. 언제? 이산확률 변수일 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 mass, 질량이 아니라 density, 즉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x축이 확률 변수를 나타냈고 위에가 fx, 즉 여기가 확률 밀도 함수축으로 표현했을 때 이러한 쭉 일정한 구간 사이에서 연달아서 쭉 지나가는, 즉 연속되는 그러한 변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죠. 자, 여기 앞에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일 때는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적거나 같을 때의 확률,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했죠. 그래서 i가 a가 될 때부터 b가 될 때까지, 그리고 f에 xi라고 썼고, 요걸 지금 막 설명한 것처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타난다. 그거를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럴 때 f는 a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이산확률에서도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확률 밀도 함수 f가 만족하려는 조건, 자,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뭐 0과 같거나 0보다 커야 되죠. 확률이 없거나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어요. 확률은.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즉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확률 값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모두 고려해서 다 합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100% 1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f라는 거, 연속 확률 변수 f는 음의 값이 아니고, 또 이 fx가 그리는 그래프 아래 전체 넓이는 100% 1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는 했었어요.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누적 분포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 자, 여기 fx라고 썼어요. 우리 기억나죠? 앞에서 할 때도 대문자 fx라고 표현했고요. 대문자 f하고 소문자 f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는 x라는 놈이 x보다 적거나 같은 데까지를 모조리 싸그리 깡그리 더했을 때 발생하는 확률,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요 x가 되는 시점까지 인티그레이션 한 거, 거기에 함수 값을 집어넣어서 이럴 때 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적 분포 함수 f는 다음의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누적 분포.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0.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다 더한, 즉 더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한 거죠. 적분한 값을 다 찾으면 1이 된다라는 것, 즉 100%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누적 분포 함수의 값은 확률이 없을 땐 0이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죠. 확률이 가장 많을 땐 1이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은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라는 특정 지점까지의 전부 다 더한 누적 분포 함수의 값은 인티그레이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적분하는 값이죠. 그래서 ftd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요거 p의 x가 a보다 크고 같다는 없어요. 그 다음에 b보다 적거나 같다, 요 확률. 앞에 p니까 확률이죠. 요건 또 뭐하고 같아요? fb에서 fa를 빼준 것과 같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쓴다? a부터 b까지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ft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건 또 뭐하고 같다? 확률 변수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b보다 적거나 같아. 여기 이퀄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꼭 우리가 챙겨둬야 됩니다. 왜? 이 부분,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앞장에서 다뤘던 거기 때문에 뭐 별로 부담 없이 넘어갈 텐데, 제일 오른쪽에 써놓은 거 보니까 앞에 없었던 이퀄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죠. 이 이유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래요. 자, 여기서 요 이퀄이 붙고 안 붙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볼게요. 지금 요 그림에서 이 왼쪽에 나타난 그림은 우리 앞에서 다뤘던 이산확률 변수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누적 분포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모든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할 때도 요 왼쪽 것은 시그마, 즉 썸메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오른쪽은 적분을 해서 계산했죠. 자, 여기 임의의 값 b라는 점을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럴 때 요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요만큼의 값을 가지고 쭉 가다가 b에서 툭 튀게 됩니다. 즉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 b가 갖는 값이 여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산 확률 분포의 큰 특징입니다. 이거와 반대로 연속 확률 변수는 어때요? 요 b라는 점을 접근한다고 할 때 왼쪽에서 접근하는 점이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점이나 같은 점에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산확률일 때는 이 b에 접근하는데 여기서 접근할 때는 이 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값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값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등호 밑에 등호가 빠진 요거 x가 단순히 a보다 크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된 거고, 오른쪽 같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같은 값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b라는 값은 여기서 접근해도 여기서 접근해도 같은 값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퀄이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우리 다음번 예제에서 한번 또 다시 다루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도함수를 표현했네요.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난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위에서 식도 있지만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했을 때 누적 분포 함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한다면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f와 대문자 f는 서로 미적분 관계에 있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a라는 놈은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증가값을 갖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표현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 확률이란 놈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게 돼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더 나타나거든요. 음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양수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값을 다 더하면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미트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fa가 제로가 된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1번에 정의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예,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거기까지 하면 확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누적 분포함수는 전체 집합을 다 포함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역시 100%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누적 분포함수 대문자 f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앞에서 정리한 연속 확률 분포의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제 4번입니다. 자, f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f는 1이다.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 x가 0이다. 언제? 0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클 때. 요럴 때 누적 분포 함수 캐피탈 fx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여기 x축 그리고 여기가 fx축 이렇게 두 개를 놨고요. 여기서 fx는 뭐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타나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래서 fx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했나요? fx는 y는 1.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나 3차 함수를 표현할 때 y = ax 제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fx라는 함수 대신에 y는 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여태까지 그래프에서 봤듯이 여기가 x축으로 가고요. 여기가 y축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같은 개념으로 fx라는 함수를 집어넣어서 표현할 때는 여기는 y 대신에 fx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려질까요? x가 0보다 적을 때는 f의 x값은 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0이 되는 순간부터 fx는 1이에요. 그쵸?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다시 fx가 0이 되니까 요렇게 꺾어지는 이런 마치 뭐 톱니바퀴라 그럴까요? 이렇게 생긴 그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이럴 때 만약에 a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즉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라는 점이 여기 존재한다면 즉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누적 분포 함수 fx죠. 예. 그래서 요 a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려갈 거예요. 자, 일단 a가 1보다 적다면 x가 점점 커지면서 fx 점점 비례하면서 커지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45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으로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1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게 없죠. 예, 1보다 큰 값은 fx가 0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간을 나눠서 직접 계산해 보죠. 자, a가 여기 있다면 1번 여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럴 때 fa는 어떻게 써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인티그레이션을 하기를 fx의 dx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나를 끊고요.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를 끊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인티그레이션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인테그랄에 f의 x의 dx 그 다음에 하나 더 끊은 구간 나머지 구간은 0에서 a까지의 fx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거는 뭐예요? 0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적분할 필요도 없고 뒤에 거는 적분하면 자 fx의 dx 그냥
적분해버리면 돼요. x에 대한 적분입니다. fx가 x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fx 대신에 x를 집어넣고 이렇게 가로 꺾어서 0과 a 이렇게 적은 다음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a를 집어넣고 x 대신에 0을 집어넣고 뺀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 다 적분할 줄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못 따라와요. 적분은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a가 1보다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fa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의 d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건 세 구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예. 문제 조건이 x가 0까지 될 때의 조건, x가 0에서 1일까지의 조건, x가 1보다 클 때 조건, 요 세 가지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 세 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나누면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fx의 dx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변해가는 구간이 있죠. 예. a는 일단 1보다 큰 값이니까 0부터 1까지도 따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의 dx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1에서 a까지 fx의 dx 이렇게 적분값을 또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 첫 번째 거 요거 0인 거 알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fx의 dx는 똑같아요. fx가 x니까 그 x를 집어넣어주고 적분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a까지, 자, 1 벗어나면 전부 다 fx 값은 제로죠. 그래서 제로가 들어간 겁니다. 결국 뭐만 남아요? 이러면 1만 남아요. 100%란 얘기네. 예,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확률 변수 x의 분포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하라. 아이고, 문제가 뭐 이리 많어. 자, 근데 요거 우리가 눈여겨보고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네요. 여기 보세요. 요거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예요. 대문자란 말은 뭐예요? 누적 분포 함수란 얘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각각이 갈 때까지 다 더했단 얘기죠. 아, x가 3보다 커지니까 100%가 나왔다는 거, 요걸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꾸로 이 누적 분포 함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찾던가 확률 질량 함수를 찾아가지고 각각의 스몰, 즉 소문자 fx의 값을 먼저 구해내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볼까요? 4개의 문제가 주어졌네요. 자, 요거는 어떤 확률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 그쵸? 두 번째는 어라?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지금 연속 확률 분포인데 마치 이산처럼 나타난 겁니다. 이거 이산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구간이 나눠지면서 왼쪽에서 접근할 때와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가 달라지는 그 케이스를 찾으라는 것 같죠. 벌써 감 잡기는. 그리고 어쨌든 또 뭐보다 적어? 2보다 적거나 같다. 그 다음에 3번 요건 또 뭐예요? 어라? 여기 이퀄이 빠졌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2보다 적은 경우 그 확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x가, 이건 엄한 숫자 줬네요. 1.5, 그 다음에 2.7. 그래서 1.5보다 크거나 2.7보다 적을 때 확률. 이렇게 네 가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문자 f, b 빼기 f의 a는 뭐예요? b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에서 a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a는 포함이 안 되고 b는 포함이 되는, 그래서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적거나 같은 이라는 경우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여기를 x축이라고 놓고 여기를 위에서 했던 것처럼 fx축이라고 놨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이렇게 끊었어요. 자, 이렇게 a와 b. 그리고 이렇게 마치 툭 하고 튀어나와서 쭉 가다가 딱 없어지고, 또 툭 하다가 쭉 가다가 툭 없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impulse 함수라고 얘기해요. impulse function.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봤어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을 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적을 때,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주의할 거는 한쪽만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을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또 들어가면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어요. 그쵸? 위에 거에는 등호가 안 들어갔고, 어쨌든 간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는 fx 값은 0을 갖는데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을 때는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답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을 때는 2분의 1의 값을 갖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적을 때는 3분의 2라는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갖는데, 이거 여러분 딱 더해봐도 벌써 1이 훨씬 넘어가죠. 그럼 뭐를 찾아야 돼? 아,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나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누적 분포 함수다 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한 차관점을 빨리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를 표현을 해보죠. 자,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쪽이 x, 그 다음에 세로축을 대문자 fx라고 쓴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땐 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요. 요 보라색 바뀐 거 보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갈 때는 4분의 1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해가지고 펄떡 뛰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는 어때요? 2분의 1로 또 펄떡 뛰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서는 또 3분의 2라는 값으로 펄떡 뛰어 올라가요. 그 다음에 3 이상일 때는 1이 됐죠.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따져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0이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구간,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4분의 1이었어요. 자, 이건 4분의 1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토탈. 그 다음에 1하고 2 때는 2분의 1이 된 거죠. 토탈 2분의 1이 올라갔으니까 4분의 1이 더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는 토탈 3분의 2가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이었다가 3분의 2가 되려면 6분의 1이 더 올라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1이 되면서 결국 3분의 2였다가 1이 됐으니까 3분의 1이 들어간 건가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요? 마이너스 1보다 적은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부터 4분의 1을 튄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 가요? 여기가 4분의 1 자리고, 요 놈은 구멍이 채워져 있고, 요 놈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과 2 사이는 어땠어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튀어 올라간 거예요? 4분의 1이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역시 4분의 1을 표시하면 요 파란색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는 어떻게 돼요? 6분의 1이 튀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 여기 빨간 글씨 보이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떨어지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이 튀어간 걸로 나왔죠? 그래서 요만큼 3분의 1. 요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린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자, 위에는 누적 분포 함수를 표현했고요. 아래는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했어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누적 분포 함수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됐나요? 그 다음에 1이 되면서 2분의 1로 더 커졌죠. 그 다음에 2가 되면서 3분의 2로 더 커졌고요. 3이 되면서 완전히 다 찼어요. 100%가. 그리고 3 이상은 계속 100%예요. 자, 그럼 요거를 확률 질량 함수, 우리 오른쪽 위에 그려놓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숫자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는 없어요. 그쵸? 예, 계속 0이었어요. 오른쪽 그래프 보면 쉬워요,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갈 때는 얼마가 돼? 4분의 1이 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갈 때도 똑같이 4분의 1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2분의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3이 될 때는 6분의 1만큼 갔기 때문에 누적 분포 함수가 3분의 2가 된 거예요. 다 더해서. 자,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얼마가 돼요? 위에서 우리 확률 질량 함수에서 찾아놓은 값이 3분의 1이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0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문제가 좀
길게 가네요, 시간이. 자, 그러면 이 확률 분포표를 다시 그려놓은 거예요. 예, 똑같이. 그리고 뭐만 집어넣었어? 여기 0만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구간을 하나씩 나눠본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일 먼저 찾으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적거나 같은 x가 발생할 확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F2. 이건 이 F는 뭐예요? 대문자 F 누적 분포 함수. 거기서 F의 마이너스 1. 요것도 역시 마이너스 1까지 누적 분포 함수. 그럼 위에 표에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F의 2는 누적 분포의 여기 함수. 요거 3분의 2 여기 있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 누적 분포표 여기 4분의 1 여기 있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집어넣으면 12분의 5가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어떤 확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그럼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는 한쪽에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휩쓸려 가면서 계산을 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식에서 모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요 마이너스 1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요 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값은 누적 분포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뭐가 다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풀이와 비교했을 때 F2 들어갔고 마이너스 F1까지 들어간 거를 빼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대신 뭐 하나? 이것까지는 첨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위에서 우리가 스몰 f의 마이너스 1, 즉 확률 밀도 함수 마이너스 1 값을 찾아냈죠. 4분의 1이라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3분의 2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건 또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x가 나타날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써야 되는 거, 요거 잘 찾아낼 수 있겠어요? f의 2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단순히 빼주는 게 아니고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를 보태주고 여기엔 또 등호가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부등호, 여기는 등호와 부등호 다 들어간다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부등호였는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보태줘야 되고 여기는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빼줘야 된다. 그래서 그 보태주는 게 f의 마이너스 1 요거를 보태주는 거고요.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뭘 해줘? 확률 밀도 함수 스몰 f의 2 요걸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분의 2 빼기 4분의 1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스몰 f의 마이너스 1 요건 4분의 1 그 다음에 빼주기를 스몰 f의 2 요거 6분의 1 여기 있는 거 찾아올 수 있죠 표에서.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와요. 자, 네 번째는 오히려 비교적 쉽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만 찾아가지고 딱딱 끊어주면 돼요. 1.5보다 크고 2.7보다 적은 x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f의 2.7 빼기 f의 1.5 하면 되죠? 단순해요. 그럼 f의 2.7은 2하고 3 사이. 그럼 f의 2하고 3 사이는 얼마예요? 요거 3분의 2. 그쵸? 그리고 f의 1.5는 1하고 2 사이. 그게 여기 있는 숫자 2분의 1. 그래서 요걸 6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데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facesse